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2단원 각기둥과 각볼 6번째 시간입니다. 수학책 36쪽, 37쪽을 준비하고 수업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6차 시는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는 차시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다양한 각기둥의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각기둥별로 한 가지의 전개도를 그리는 것은 아니고 펼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자르는 모서리 위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전개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36쪽을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36쪽에 보면 삼각기둥이 하나 나와 있죠. 삼각기둥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전개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어진 삼각기둥의 모서리 길이는 각각 몇 센티미터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가 각기둥은 면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이런 밑면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면이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옆면이 있었습니다. 뒤쪽에도 하나 있었죠? 이렇게 세 개의 옆면이 있었습니다. 자, 모서리 길이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화면에 보이죠? 예, 3cm, 4cm, 5cm. 밑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기둥의 높이에 해당되는 6cm 이렇게 각각 모서리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리려면 밑면과 옆면을 각각 몇 개 그리면 되나요? 라고 하네요. 자, 밑면 그리고 옆면. 자, 몇 개씩 그려야 될까요? 삼각기둥의 옆면이 몇 개죠? 밑면은? 네, 그렇죠. 밑면이 두 개, 옆면이 세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전개도를 그릴 때도 똑같이 그려주면 됐겠죠? 왜냐하면 전개도는 무엇이었죠?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었는데, 그렇죠.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기둥의 밑면, 옆면의 개수와 같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삼각기둥에서 두 개의 밑면과 세 개의 옆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책에 뭐 그려봐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과 함께 그냥 눈으로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밑면은 어떤 다각형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밑면은 어떤 도형이죠? 이 부분을 보면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직각삼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 각 변의 길이는 보이는 것처럼 3cm, 또 4cm, 5cm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밑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가 되고요. 또 다른 밑면은 어떻게 될까요? 각 기둥에서 두 개의 밑면은 서로 어떠하다고 배웠죠? 평행하고 합동이다 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밑면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세 개의 밑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옆면이죠. 옆면은 밑면과 밑면을 이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이 삼각기둥을 봤을 때 높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옆으로 둘러싼 모양을 하고 있는 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옆면의 모양, 옆면은 어떤 다각형일까요? 그렇죠. 각 기둥에서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세로의 길이는 얼마로 생각하면 될까요? 옆면에서. 그렇죠. 이 직사각형의 세로는 6cm로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은 세로가 6cm, 가로가 5cm인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사각형은 세로가 6cm, 가로가 4cm인 직사각형이 되겠죠. 펼치는 모양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옆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세로가 6cm, 가로가 3cm인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삼각기둥의 두 개의 밑면, 세 개의 옆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때 여기 나와 있는 5개의 도형이 모두 나타나야겠죠. 왜냐하면 삼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다 하더라도 한 면이 없어지거나 추가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이제 직접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같죠?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완성하고 다른 모양의 전개도를 한 개 더 그려보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 보면 삼각기둥의 전개도가 그려지다가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완성해서 우리가 삼각기둥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때 모서리가 실선으로 나타나는 것과 점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랐었죠? 실선으로 나타나는 모서리는 삼각기둥을 자른 부분이었죠. 점선은 잘라진 부분이 아니라 펼쳐진 부분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전개도를 다시 접어서 삼각기둥을 만들 때 이 전개도 안에서 접혀지는 부분을 점선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선을 먼저 그려보고 실선을 그린다면 조금 더 전개도를 쉽게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점선을 나타내기가 조금 힘들어서 선생님이 점선은 이 연두색으로 나타내고 실선을 이 파란색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해놓을까요? 점 됐죠? 이제 요 연두색이 점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점선 가장 먼저 그려져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자,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이 이 삼각기둥에서의 밑면에 해당되겠죠. 자, 그럼 밑면이 접히는 부분을 선생님 이렇게 그어볼게요. 점선으로 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아마 그렇죠. 이렇게 5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직각이겠죠. 이렇게 직각이니까 5cm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맞닿은 부분은 서로 모서리의 길이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5cm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체가 한 면이 되겠죠? 바로 이 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접히는 부분을 표시하면 여기가 이제 다시 점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이 모서리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네. 여러분 여기 모눈 정의를 확인해도 되겠죠? 네, 바로 4cm가 됩니다. 자, 그러면 4cm를 가지고 있는 옆면에 해당하는 직사각형
이 면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점선을 추가해서 완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삼각기둥에서 옆면은 3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3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개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옆면은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가장 오른쪽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선 모서리도 그려지다가 만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 옆면에서 이 모서리, 즉 삼각기둥의 높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6cm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실선을 추가해서 세 번째 면을 완성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면이 모두 완성되었네요. 자, 남은 한 면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밑면이겠죠. 자, 밑면 어디에다 그리면 될까요? 각기둥의 밑면 서로 마주보고 있죠. 평행하고 합동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개도를 다시 접을 때의 과정을 생각하면 바로 마주보도록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기둥 밑변에 직각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완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그려본 이러한 모양의 전개도 말고 또 다르게 펼쳤을 때 나올 수 있는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 그린 전개도를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두 전개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옆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것을 선생님이 첫 번째 옆면이라 말하고 요것을 두 번째, 요거를 세 번째 옆면이라고 말할게요. 자, 세 개의 옆면이 모두 위치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세로가 6cm, 그 다음에 가로가 5cm인 옆면이 바로 1번 옆면이었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옆면은 세로가 6cm이고 가로가 4cm인 직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어디 있죠? 네,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로가 6cm, 가로가 3cm인 옆면은 네,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자르는 모서리의 위치에 따라서 옆면이 배열되는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면의 순서가 달라짐에 따라서 밑면의 위치 또는 방향도 함께 달라져야 되겠죠. 자, 봅시다. 자, 여기 밑면 3번 옆면 3번 옆면을 보겠습니다. 세로가 6cm고 가로가 3cm였죠. 자, 여기서 이 3cm가 바로 밑면에서 이 모서리에 해당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직각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있는 직각 부분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4cm 모서리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 모서리는 바로 이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을 거고 아마 맞은편도 서로 합동이 되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실선으로 이어진 모서리 중에서 이웃하는 모서리들이 각각 서로 길이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자, 1번 옆면에서 요 가로는 5cm 맞았죠? 자, 여기는 6cm였고요. 자, 여기는 역시 5cm라면 여기도 5cm 맞겠죠? 여기도 5, 여기도 5 합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서로 이웃하기 때문에 4cm가 되겠고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자, 4cm 역시 이웃하기 때문에 4cm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밑면이 합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나요? 자, 전개도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밑면과 옆면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삼각기둥을 다양하게 머릿속에서 펼쳐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외에도 또 어떤 방법으로 전개도를 그릴 수 있을까요? 선생님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선생님이 직접 전개도를 또 하나 그려볼 건데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밑면은 바로 이렇게 세로가 6이고 가로가 4cm가 되는 옆면이 이 전개도의 가운데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요 가운데 있는 옆면을 보면 세로가 6cm, 가로가 3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옆면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세로 그려보는 전개도에서는 가장 큰 옆면, 즉 세로가 6cm, 가로가 5cm인 옆면을 전개도의 가운데 두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직접 36쪽에 모는 종이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려보고 그렇지 않으면 공책에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가장 큰 옆면을 선생님이 화면 가운데로 가져올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육면체를 여러분들이 펼치는데 자, 요 밑면을 위쪽으로 딱 과자 상자 열듯이 열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5cm이기 때문에 이 밑면이 어떤 모양으로 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봤습니까? 자,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밑면을 이렇게 가져왔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5cm가 되고 이 모서리 길이가 3cm가 되겠죠. 그리고 이 모서리 길이가 4cm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옆면 두 개의 위치를 어디로 가야 될지 각각 이렇게 가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또 이렇게 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3cm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한 모서리는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가 3cm인 옆면이 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옆면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4cm인 옆면은 이렇게 와서 붙겠죠? 자, 그 다음 이 밑면은 접었을 때 삼각기둥이 완성되도록 이렇게 나타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전개도 내부에서는 점선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점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선생님 오류 없이 그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옆면에서 이 모서리는 6cm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서리 길이는 5cm, 밑면에서 3cm, 4cm인 모서리입니다. 자, 이오타는 두 모서리 길이가 같나요? 그렇죠.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것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오타는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고 옆면과 밑면이 올바른 위치에 그려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개도를 정확하게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 가로가 5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옆면을 전개도의 가운데에 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밑면의 방향을 다르게 그렸어요. 자, 그렇다면 옆면의 위치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달라져야 되겠죠.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저희가 5cm, 4cm, 3cm였죠. 그러니까 이 4cm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 옆면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3cm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 옆면이 바로 오른쪽으로 와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시켰고요. 자, 밑면에 방향을 바꿔서 아래쪽에도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개도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서리의 길이를 표시해 보면 5cm, 4cm, 3cm가 되겠죠. 자, 이웃한 모서리 길이는 같기 때문에 여기는 4cm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높이에 해당되는 모서리는 6cm였고요. 자, 그 다음에 4cm고 역시 이웃하니까 4cm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웃한 모서리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3cm. 자, 그 다음 역시 또 이웃한 모서리는 같기 때문에 3cm 이렇게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본 것처럼 하나의 삼각기둥, 하나의 각기둥에서도 전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질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교과서 27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각기둥의 전개도가 나오네요. 자, 사각기둥의 먼저 겨냥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각기둥의 겨냥도가 있습니다. 주어진 사각기둥에서 가로, 세로, 높이는 각각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4cm 확인할 수 있고요. 세로는 2cm, 높이는 3cm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각기둥의 전개도로 그려야 하는 면은 몇 개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삼각기둥에서 살펴봤듯이 전개도라는 것은 각 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에 펼쳐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면이 추가되거나 또는 삭제될 수가 없겠죠. 자, 역시나 밑면 몇 개? 그렇죠. 2개, 옆면 4개입니다. 자, 그러면 2개의 밑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물론 사각기둥에서 평행하고 마주보면서 합동인 면은 3쌍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각기둥 공부를 하면서 사각기둥은 밑면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교과서에 나온 그림대로 조금 알아보기 쉽게 요 두 면 위와 아래 위치에 있는 이 2개의 면을 밑면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 밑면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세로가 2cm, 가로가 4cm인 밑면 2개가 나오겠고요. 자, 옆면은 세로가 3cm이고 가로가 4cm인 옆면, 여기 해당되겠죠. 이 면에 해당되겠죠. 자, 이러한 크기, 모양의 옆면이 또 한 개가 더 있겠죠. 요 뒤쪽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2개가 되겠고요. 또 직사각형 모양의 옆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세로가 3cm이고 가로가 2cm인 옆면이 바로 2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4개의 옆면까지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개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개도의 일부분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개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삼각기둥에서 전개도를 그릴 때 일단 밑면 2개와 3개의 옆면이었죠. 모든 면이 다 나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물론 실선과 점선은 구분하는 것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웃한 모서리의 길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역시나 이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점선은 이번에도 이 점선은 요 연두색으로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실선은 선생님 요 파란 선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웃한 모서리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 2cm에 해당되는 모서리와 이웃한 모서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라진 모서리이기 때문에 가로로 2cm 실선 모서리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도 똑같이 그러한 모서리가 생기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를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는 4cm네요. 모는 종이 눈이 4칸 해당되니까 4cm입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파란색 모서리도 가로가 2cm인 옆면이 되겠습니다. 가로가 2cm인 옆면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3cm가 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3cm만큼 아래로 모서리를 그렸습니다. 자, 옆면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직사각형 완성해보면 이렇게 2cm 그릴 수 있겠죠. 자, 직사각형 끝났습니다. 접히는 부분은 이렇게 점선, 선생님은 녹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길이를 적으면 2cm, 3cm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가운데에 위치할 옆면을 봅시다. 가로가 4cm, 세로가 3cm가 되죠. 바로 이 가장 큰 옆면에 해당되네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잘라진 부분은 실선 파란색으로 그리고요. 자, 접히는 부분은 점선 연두색 선으로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옆면이 두 개가 완성되었네요.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또 붙는 옆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역시 가로가 2cm고 세로가 직사각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3cm 3cm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완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옆면과 이 옆면은 서로 마주 보는 것, 합동이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나머지 한 옆면을 더 그려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보면 옆면 하나 그려졌고요. 이 옆면 두 개 그려졌고요. 남은 것은 바로 이 옆면 하나겠죠. 자, 그래서 마주 보는 곳에 그려야 되겠습니다. 길이에 조심하면서 4cm 그리고요. 세로로 3cm 그리고 이렇게 4cm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보니까 이 모서리는 바로 접히는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녹색으로 이렇게 연두색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밑면 하나죠. 밑면 한 개는 이미 그려져 있었으니까 이제 이 밑면 하나를 그려야 됩니다. 자, 선생님 그려 볼게요. 자, 역시나 마주보고 서로 합동이도록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접히는 부분에 해당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녹색으로 그리면 전개도가 완성됐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정답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모양의 전개도를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빈 곳에다가 또 다른 전개도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전개도를 접었을 때 원래의 사각기둥이 완성되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그려봤습니까? 네. 선생님이 그린 전개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또 다르게 그린 전개도가 정확하게 그린 전개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두 개의 전개도를 서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밑면을 봅시다. 이 밑면이 이렇게 그려진 것 같네요. 방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길이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가 2cm고 4cm겠죠? 자, 그러면 이웃한 모서리 길이 똑같이 그렸죠. 4cm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로가 3cm 이렇게 되고요. 자, 선생님 이웃한 것들 계속 한번 적어 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요게 이웃하니까 여기에 바로 4cm가 돼야 되는데 4가 아니고 여기는 현재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전개도를 다시 접었을 때 모양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는 접었을 때 하나의 모서리가 되어버리죠. 두 선분을 접었을 때 하나의 모서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서리는 접으면 어느 모서리와 맞닿게 되나요? 그렇죠. 밑면에 이 모서리와 맞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웃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4가 아닌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우고 2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3이고 2. 이유는 이렇게 이웃한 선분 모서리가 되기 때문이죠. 두 개가 상자를 전개도를 접었을 때는 하나의 모서리가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전개도를 선생님이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어, 똑같은 사각기둥으로 전개도를 그릴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밑면의 위치를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옆면을 가지고 오고요. 자, 이렇게 옆면을 또 가지고 오고 다시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렇게 가져오면 사각기둥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지나요? 네. 요거를 말면 옆면이 서로 맞물리지가 않습니다.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방향 위치는 다르죠. 네. 자, 이렇게 옆면을 완성했습니다. 안쪽을 점선으로 표현하는 건 선생님이 좀 나중에 할게요. 지금 할까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옆면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밑면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가져올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을까요? 밑면 하나를 이렇게 옮겨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이 전개도를 한번 접어보세요. 이 전개도를 접어도 오른쪽 위에 있는 사각기둥이 완성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되나요? 네, 됩니다. 자, 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되나요? 네, 됩니다. 또 이렇게 하면 역시나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전개도는 사각기둥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각 기둥에 어떤 모서리를 자르냐에 따라서 다양한 전개도가 그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육각기둥의 전개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밑면과 옆면의 수는 밑면은 2개, 옆면은 6개가 된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전개도에서 더 그려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밑면이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한 개 더 그려야 되겠죠. 옆면은 4개가 있네요. 2개를 더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그린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밑면이 2개가 합동이 되도록 그렸고요. 옆면은 모두 모양이 같네요. 6개가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접었을 때 원래의 육각형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았고요.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때 유의할 점은 밑면과 옆면이 모두 표시되게 그려야 된다. 그리고 이웃한 선분, 모서리의 길이는 같아야 된다. 그리고 자른 모서리는 실선으로, 접히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야 된다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 공책에 정리해주고 익힘책 24쪽, 25쪽도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각기둥을 마치고 각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